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정진웅 검사 아시죠? 6탄 폭행 압수수색한 현장에서 독직 폭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증인이 나왔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 정황을 못 느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증거인멸할 정황을 못 느꼈는데도 그냥 덮쳐가지고 폭행했다, 이렇게 독직 폭행이 증명이 되는 셈이네요. 그때 사건 아시죠? 채널A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직위가 높은 사람인데 아랫사람이 덮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 하려고 했다. 그리고 독직 폭행이다. 그리고 전치 3주 그때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위에 덮친 사람인데 자기도 그때 사진 기억하시나요? 자기도 병원 가서 또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네. 근데 요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요. 수사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 중에 한 명인가 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옆에서는 다칩니다 이러다가 이런 말이 이제 나왔다, 이런 증언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증거 인멸을 할 정황을 못 느꼈다. 그러니까 독직 폭행한 정 차장 검사는 그거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 인멸하려고 그래서 막 급하게 덮쳤다는 건데 증거인멸할 정황을 못 느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이 억울하게 독직 폭행을 당한 걸로 재판 분위기가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때대로 가는 거죠.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독직 폭행 재판,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을 당한 게 맞는 거고요. 정 차장 검사도 이제 그 증언을 지켜봤는데 재판장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고 그랬나 봐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거죠. 우연히 독직 폭행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몸이 겹쳐졌다, 이런 거죠. 수사관의 얘기는 겁니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잡기 위해서 몸 위로 덮쳤다. 그리고 한 검사장은 안 뺏기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고 바닥에서 한 검사장이 그리고 바닥에 깔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질렀다. 그러니까 동석했던 다른 검사가 옆에서 다칩니다 이러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한 건데요. 그런데 그 영상도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누가 또 촬영을 했나 보죠. 그러면 그 영상에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범죄 저지른 거예요? 흥분한 목소리로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 폭행하면 저는 지금 변호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한다고 했죠? 허락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독직 폭행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독직 폭행한 차장 검사가 지금 하시죠? 하고 답을 한 게 재판장에서 그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영상을 봐도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덮친 게 되는 거예요. 증언이 나온 거예요. 증언이 아니라 그 영상이 나온 거죠.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입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덮쳐버린 게 되고, 그것도 폭행으로요. 그리고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검사장을, 차장검사보다 위에요, 검사장이. 자기 상관을 이렇게 덮치는 거. 그러니까 한 검사장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아니고 변호인 올 때까지 변호인하고 상황을 알려야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이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진웅 차장검사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하시라고, 여기 일반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독직 폭행이란 건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이 직권남용을 해서 폭행을 하는 거를 갖다가 독직 폭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이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제 우연히 하다 보니까 몸이 자기가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그러네. 우연히.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폭행한 사람들 요것도 힌트 되겠네. 그 다음에 강간범들, 성폭행범들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위에 있었다. 우연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위에 겹쳐진 거지 자기가 덮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덮친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범죄자들 귀신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깜빵에 가면은 그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법 피해 나가는 거를 거기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공부하겠네. 앞으로 폭행을 하게 되면 우연히 내가 위에서 있었고 우연히 주먹이 나갔다. 우연히 칼이 나갔다. 우연히 여자 위에 덮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덮쳐놓고 우연히 몸 위로 밀착된 것뿐이다. 야, 나 진짜 미치겠네. 그리고 그냥 우연히 몸이 중심을 잃은 것이다. 졌다 진짜. 이 머리 좋은 사람들,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가지고 노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만 이거 당하고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게 떠올라요. 그 12.12 사태 때 그 합동수사본부 전두환과 그의 부하들 그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고 전두환 밑에 중령 대령들은 뭐 거기 뭐 그래도 아무리 보안사는 그래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감히 폭행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증언에 따르면 그때 그 정승화 그냥 막 거의 그냥 무슨 뭐 범죄인 저 조폭 다루듯이 막 취재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육군 참모총장이고 계엄사령관인데.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 위를 믿는 거지. 전두환을 믿고 그 중령 대령들 그다음 밑에 수사관들이 어떻게 육군 참모총장 별 4개고 계엄사령관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진웅 차장검사가 어떻게 검사장을 위로 덮쳐 누굴 믿고 그러겠어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 믿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누구 얘기 안 하셔도 알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더 높은 데를 믿었겠지. 청와대 저쪽 패거리들 윤석열 패거리들 다 날려야 돼 이러니까 그냥 독직 폭행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힘이 있다고 독직 폭행하겠어요. 큰일 나게 상관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 청와대 12.12 사태 때 보안사 직원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다루는 거 비슷하게 떠오르네. 근데 이것도 떠오르네. 또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누구 얘기하는 그거 가지고 일생을 울겨먹대. 지금까지도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팍 하고 그 죽었다는 거 이거요? 탁 우연히 덮쳤는데 밑에 한동훈이 깔려있고 자기가 덮쳤다 위로. 폭행은 아니다. 근데 전치 3주 그리고 자기 위에 덮친 사람도 병원에 가서 또 사진 찍고 있고. 아유, 자, 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배웠네, 요거. 우연이란 게 이제 여기저기 다 통용되는구나. 우리 여기서, 그럼 나는 이거 퍽하면 이제 말 이거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또 조사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 써먹어야 되겠는데.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네요. 우연히. 우연히.